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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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앞에 멋지신 신승엽 작가님이 같이 앉아 계신데 작가님 1부 지나오셨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사실은 긴장 되게 많이 했었고요. 네. 그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사실은 오기 전에 많이 생각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청취자분들 너무 좋아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2부 시작하기 앞서서 주제 한 번만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영혼의 단짝 같은 거. 예, 2부 주제는요. 나의 예술관, 나의 책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주제를 1984 북스의 1부와 1부 질문을 짜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했었던 주제이기도 네네. 했거든요. 근데 약간 그냥 1984 북스를 보고 있으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다? 아니면은 이야기 더 듣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시작은 단순한 거니까. 맞아요. 시작은 단순하게 그러면 우리 신승엽 작가님이 제일 마지막에 순서로 두고 네. 저희 길지마 작가님과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연 작가님 먼저 하시죠.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이 책 아세요? 두나의 런던놀이라고 굉장히 저희 세대에 되게 유명한 책이기도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나왔던 책이었거든요. 약간 그 저희 세대한테 거리를 두시는 느낌이죠.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죠? 제가 이렇게 착각한 거죠. 네네. 2000년대 네. 굉장히 유명했던, 진땀이 나네요. 그거 서울이랑 일본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서울놀이랑 도쿄놀이도 같이 있어요. 맞아요. 이 책은 2007년에 처음으로 출간되었었고요. 네. 제가 처음으로 접했던 사진집이자 에세이였어요. 네. 그래서 이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괴물이라는 영화가 그때 개봉을 해서 그 네. 당시에 이 책과 같이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 베두나라는 배우죠. 네. 도서관에 항상 대출을 하려고 맞아요. 가면은 없고 이제 불티나게 대출을 많이 학생들이 했었던 제가 또 여중을 나왔었는데 여중에서 특히 인기가 좀 많은 책이기도 했어요. 네네. 배우라는 그 직업 자체가 중학교 때는 굉장히 신기한 직업처럼 보이잖아요. 뭐가 책을 있나요? 살짝 둘러봤는데 네. 진짜 2000년대 감성? 이 당시에 그 사진 에세이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책 많이 나왔었던 맞아요. 기억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여기 마시마로 같은 표정 같은 것도 있고 폰트가 일단 요즘에 볼 수 없는 폰트예요. 옛날 싸이월드 감성이 조금씩 묻어나는 맞아요. 책이기도 합니다. 영화 배우 베두나의 런던놀이 사진집 그리고 저자에게 여행은 놀이다라는 주제로 같이 나왔던 책인데 저한테 있어서 예술가는 사실 많이 제가 살아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많지만 저에게 예술은 굉장히 즐거운 것이라고 항상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즐겁고도 사람들이랑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항상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사람들이랑 나누는 거 그리고 놀이처럼 그거를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펼쳐지는 그런 자유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책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기정 작가님 굉장히 네. 열심히 제가 가져온 책을 보고 계신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요. 네. 옛날 생각이 나서 계속 보게 되네요. 이 책은 저자가 봄에 35mm 카메라 그리고 12mm 카메라 이러한 다양한 폴라로이드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카메라로 포착한 런던의 풍경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런던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했어요. 그런 감성들, 런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볼 수 있었고 배우로서의 베두나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작가로서 그리고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사진집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중학교 때 저도 그런 여중생들의 무리에 끼어서 열심히 봤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네. 기억나는 게 그 필름 카메라도 많이 붐인처럼 일어나기도 했었고. 맞아요. 그랬나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같은 세대니까요. 네. 네. 네, 그럼요. 신승엽 작가님과 저희는 같은 세대니까요. 그럼요. 네, 저 때 그 필름 카메라 샀었어요. 미놀타라는 카메라를 아빠한테 졸르고 졸라서 열심히 카메라. 남대문 시장. 네, 남대문 뭐 시장. 그쪽인가요? 네, 거기에 카메라 이렇게 파는 곳이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열심히 사서 그렇게 사진을 찍고 댕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카메라를 많이 쓰셨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다 비싼 목록이? 약간 거리감이 조금 있긴 했지만, 네. 그랬던 일화가 같이 있는 재밌는 책이기도 했어요. 혹시 작가님은 어떤 사진 좋아하세요? 카메라 좋은 종류 많잖아요. 같은 거요? 네. 저는 이제 예전부터 계속 필름 작업을 해와서 네. 네. 필름 카메라로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고 흑백 사진만 찍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 개인 작업은 다 흑백 사진으로만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제 친구 중에 사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네 집은 중학생 때부터 DSLR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래에 비해 DSLR이라는 단어를 되게 빨리 접한 편이거든요. 그때 비싼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친구랑 만나는데 애가 그 비싼 카메라를 놔두고 필름 카메라 들고 다니길래 이건 또 뭐냐, 이거 옛날 우리 어렸을 때나 쓰던,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싸구려 아니냐 그랬더니 사실 이게 DSLR보다 더 비싸기도 하고 DSLR은 들고 다닐 때 너무 무겁다고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진작가라고 다 이런 중장비를 들고 다니는 건 아니구나. 그때 대학생 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저희 부모님 세대,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물려받아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친구도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저희 어머님 고화질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글지마 작가님 책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발칙한 예술가라는 책을 가져왔고요. 작가는 윌 콤퍼츠이고 옮긴 분은 강나은 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6년도에 1세 발행을 했고요. 네. 작가님이 BBC 아트 디렉터이고요. 미술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예술가들을 실제로 보고 관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에 매번 품었던 질문이 예술은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가? DNA가 따로 있나? 아니면 모두가 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이 사람들은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매번 고민을 하셨는데 자신이 찾은 해결책, 자신이 찾은 결과물이라고 책에 소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던 시절이라 그냥 이 단어 너무 끌렸어요. 탁월한 사업가, 마케팅 전략의 기재. 왠지 사업이랑 연결된 단어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예술이랑은 왠지 붙으면 안 되는 단어일 거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되게 재밌겠다 싶어서 샀는데 공감되는 내용이 되게 많아서 저는 실제로 고민이 많을 때 이 책에서 이런 예술가도 있었는데 나는 왜 안 되겠어 그런 생각을 자주 했던 책이라 가져왔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예술가를 약간 나눠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하는 예술가로 앤디 워홀이나 빈센트 반 고흐를 예시를 들었고 4번 훔치는 예술가 이걸로는 예시를 피카소를 들었고요. 그리고 의심하는 예술가 이렇게 등등 유형을 나눴는데 데이비드 호크니 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독 첫 번째 사업하는 예술가가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예술이랑 사업을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막 어렸을 때부터 써서 자신만의 세계를 완고하게 만든 편이 아니라 하다가 공모전 떨어지면은 말고 시험 공부 좀 하다가 공모전 넣었는데 말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 실패에 부딪혔을 때 매번 그냥 피하다가 직면으로 부딪히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내가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제가 회사를 때려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고민도 너무 컸고 근데 보면은 결국 예술가는 자신만의 예술품 혹은 예술로서 창조한 거를 팔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고 가져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웃겼던 거는 오스카 와일드가 했던 말인데 은행가들은 식사를 하며 예술을 논하고 예술가들은 식사를 하며 돈을 논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저희도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주변에서 보겠지만 실제로는 약간 힘들다. 네, 이런 없다. 네. 근데 원제가 좀 다르네요. 네네. 원래로는 영어로는 아티스트처럼 생각하라 라인데 약간 한국 독자들 취향에 맞춰서 제목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작가도 생각했던 걸로는 모두가 아티스트다. 모든 사람들이 아티스트니까 이런 생각은 천재만 하는 거라고 여기지 말고 당신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일상에 변화를 줘봐라 라는 결론이긴 해요. 네. 원제와 조금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예술가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공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았던 거는 의심하는 예술가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너무 좋았던 게 창조성이란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게 좋았거든요. 글을 쓰다 보면 맨 처음에는 나는 이런 얘기가 하고 싶어 이런 장면을 그리고 싶다라고 쓰다 보면 나중에 이걸 근데 사람들이 좋아할까? 혹은 이게 남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고치는 과정에서 매번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과연 괜찮을까? 이거 하는 게 맞나?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국 모든 예술은 자신을 반영하는 거고, 이게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맞지만 결국 나를 표출하려고 하는 거고, 내 자신한테 집중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아는데도 중간중간 의심이 될 때마다 저는 이 파트를 보면서 되게 위로를 얻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파트에서 하는 말은 계속 그건 것 같아요. 결국 완벽한 건 없는데 예술가가 자신의 시간과 예술성을 할애하면서 완성되는 작품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더 나은 도출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파트거든요. 자신이 의심이 될 때 이 책을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천재는 영감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사람이라는 말을 어디서 주워들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이죠. 네, 다 같이 힘냅시다. 역시 존버인가요? 존버? 그쵸, 존버죠.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버가 답이다. 그런 말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책 추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 그럼요. 작가님의 책 추천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니, 나의 예술관, 이런 주제였잖아요. 나의 네. 책. 그래서. 어떤 책을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수많은 책들이 다 조금씩 영향을 줬을 텐데, 그쵸. 나한테. 그리고 어떤 책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제일 많이 봤던 책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책은요, 존 버거의 글로 쓴 사진이라는 책입니다. 네. 네. 존 버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은 아까 A가 X에게 읽어보셨나요? 제목이 아주 유명해서 들어는 봤습니다. 저도. 아, 진짜요? 존 버거는 미술 비평가 또 사진 이론 그리고 소설가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사회 비평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예요. 이제 재작년에 타계하셨죠. 근데 작가들한테 유독 많이 사랑받는 작가 아니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하거든요. 네. 네,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좋아하는 작가여서 제가 어제 사실은 책을 선정을 했는데 이제 열화당 출판사에서 계속 네. 존 버거의 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열화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총 19권이 출간이 되었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15권이더라고요. 존 버거의 책만. 와, 그리고 거의 다 사셨네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책은 읽고 싶지 않고 집에 있는 책 중에서 뭐 하나 아무거나 골라서 좀 읽고 싶을 때 늘 제가 집으면 다 존 버거의 책이에요. 여행 갈 때도 늘 같이 다니는 책 중에 하나고요. 네. 이 정도로 사랑하는 책이어서 일단 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책 정말. 들고 와주셔서. 네, 여기까지 소개했는데. 네, 책 소개하자면 여기에는 29편의 존 버거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 같은 게 담겨 있어요. 뭐 경험이긴 하죠. 자기가 만났던 인물들에 대해서 사진을 묘사하듯이 사진을 찍듯이 그렇게 글로 풀어쓴 네네.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존 버거한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사람처럼 보고 싶다예요. 네, 이 사람처럼 보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약간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를 가지고 가장 담고 싶은 제가 사진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이분이 쓰신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이분의 시각 같은 것들이 사진 작업을 할 때도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안에는 그렇게 짧은 이야기들이 29편이 들어있는데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면서 다 그게 드러나요.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현재 바라보는 것이 현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이 현재와 맞물려서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애감 같은 거라든지 이것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분을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한 글 속에 다 포개져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되게 와. 읽고 싶어요. 네. 영업 잘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이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존 버거의 책들을 읽으면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연대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글 속에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자연하고 사람, 뭐 동물하고도 그렇고요. 사람하고 사람과의 연대. 그런 연대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저항이에요. 이분한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말 그대로 지금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환경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외면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저항하는 것 자체가 이분한테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글 속에 온전히 다 담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작가입니다. 그러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어떤 식으로 책을 설명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래서 책을 그냥 읽어드리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한 입 드시고 하셔야 되지 네, 않겠어요? 한번 힘드실 것 목을 같은데? 축이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시키는 대로. 이게 지금 유모차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페이지밖에 안 돼요. 아, 근데 이 한 짧은 장이네. 거 안에, 네. 그러니까. 이 짧은 거 안에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와. 눈 감고 들어야겠네요. 그러면 페이지랑 같이 얘기해 주시면서 천천히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페이지는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 네. 가지고요. 그냥 바로 읽으면 될까요? 네네. 런던 옥스포드 광장. 때는 90년대의 어느 하루. 정확한 나이를 가늠하기는 어려웠지만 아마 45쯤 되었을까. 여인은 슈퍼마켓에서 몰래 빼낸 탄 쇼핑술에 소지품을 싣고 천천히 포도를 따라가고 있었다. 마치 아이가 실려있는 유모차를 내려다보듯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수레를 밀었다. 수레 속의 소지품은 비닐봉지에 담겨있다. 머리에 스카프를 둘렀는데 그 위로 또 털모자를 썼다. 러시아 말로 샤프카라 불리는 모자였다. 털이 듬성듬성 빠진 모자였다. 누빈 윗도리의 바지, 그 위로 흑빛의 인조 털 코트를 걸쳐 입고 있는 여인은 멀리서 보면 마치 에스키모 같다. 신발만은 에스키모와 달리 미국 스타일의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가 한동안 지내셨던 헬럼가 근처 뉴캐번디시 거리의 쓰레기통에서 여인이 죽은 것이었다. 런던 지하철역에 새로운 설비가 들어섰다. 승객이 앉아서 기다리던 벤치들을 없애고 대신 비스듬히 서서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일종의 횃대 모양의 버팀대를 설치한 것이다. 노숙자들이 더 이상 벤치에 누워 잠들 수 없도록 한 탁월한 구상이었다. 여인은 이제 밤이면 역의 아스팔트에 두꺼운 판지를 깔고 옷을 입은 채 잠이 든다. 어머니도 그러셨지만 밤이면 발이 부어오르기 때문에 신발끈은 느슨하게 풀어두어야 했다. 한낮이다. 옥스포드 광장 너머 보행자 구역에는 비둘기들이 수백 마리씩 모여있다. 샤프카를 쓴 여인이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비둘기들이 종종 걸음으로 날아오르면서 여인 쪽으로 몰려든다. 여인은 모티머가의 한 식당에서 얻어온 묵은 빵을 검은 비닐봉지에서 꺼내더니 잘게 부수어 비둘기들을 향해 뿌려주었다. 비둘기들이 여인의 팔 위로 날아 올라앉고 어떤 놈들은 머리 위에서 맴돌며 날았는데 대부분은 땅에 떨어진 빵 조각을 쪼아대고 있었다. 여인은 때때로 무심한 듯 부스러기 빵 조각을 자기 입으로 가져가곤 했다. 어렸을 적 집 뒷뜰엔 새들이 몇 감을 수 있게 돌로 된 확이 놓여있던 기억이 난다. 혹독히 추웠던 어느 겨울, 당시 지금의 저 여인 나이 또래였을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은자장 나무 사이로 내린 눈을 헤치고 뒤뜰로 나가 도락에 꽁꽁 언 물 위에 빵 조각을 놓아두셨다. 마테를링크가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 역시 새들은 죽은 이들이 전하는 소식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었다. 여인은 새 한 마리를 손에 올려놓더니 머리를 흔들고 팔꿈치로 쳐내면서 다른 새들을 쫓았다. 여인이 가슴께로 올려하는 그 새는 털이 군데군데 빠지고 탁구공보다 좀 더 작은 둥근 머리는 털이 반쯤 벗겨져 대머리가 되어 있었다. 빵 부스러기를 주었으나 받아먹지 않았다. 여인이 다른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뒤적이며 찾는다. 그것은 우유가 조금 담긴 아기 젖병이었다. 비둘기의 입을 벌리더니 부리 속으로 몇 방울 떨어뜨려 넣었다. 날마다 옥스포드 광장으로 오기 전 여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 대머리 비둘기의 젖병을 준비했고 다른 비둘기들에게 빵 부스러기 모이를 준 후엔 어김없이 이 대머리에게 우유를 먹였다. 옥스퍼드가에 쇼핑 나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멈추어 서서 샤프카를 쓴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 노숙자
여자 여인이 그 대머리새에게 말했다. 글쎄, 두터운 벽 너머에 숨겨져 있는 것을 저들이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이 풍요한 정원을 꼭 보고 싶어 한다면 보도록 내버려두지 뭐.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네, 너무 잘 이런 들었습니다. 글이었어요. 네. 오디오북을 되게 조용히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니에요. 느낌이었어요. 참,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 여인을 실제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제일 크게 보이네요. 네. 실제로 눈앞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글로 쓴 사진. 이 맞네요. 네. 정말로 글로 쓴 사진이네요. 그러게요. 그 풍경 속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배워나가는 거 아닐까? 네. 아, 생각해요. 되게 자연스럽게 어머니와의 생각이 연결이 되면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따뜻한데 완벽하고 되게 좋았어요. 네. 정말로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최고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작가들에게 사랑받는 작가가 될 수밖에 없는 글이네요. 뭐가 있었네요. 네. 좋은 책 추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네. 벌써 저희가 2주 동안 함께 했는데 네.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정말 많이 배우는 그런 아니요. 방송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이제 1, 2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까지는 아니고 소감이나 소감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뭐 인스타 같은 데로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하지만 네. 제대로 된 방송 시설이라고 하죠. 마이크만 앞에 있고 아, 네. 지금도 좀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아. 얼떨떨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네. 저한테 너무 재밌었고 작가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너무 좋았고 또 추천해주신 책들도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쉽지만 1984 묵스의 신승엽 작가님과 이번 주까지 방송을 같이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개인 방송으로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나의 예술관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말로 우리가 영감을 받고 놀이의 시작이 되는 곳이라는 말로써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예술의 기원은 까마득한 옛날로 들어가겠지만 간단하게 다양한 놀이 그리고 즐거우면서 고독한 인간으로서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오디오를 듣는 것 또한 저는 즐거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즐거운 예술 해나가기로 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커스북의 지연이었습니다.